지금 시청자 여러분이 정말로 주목을 해 주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전국적으로 공개 수배가 내려졌습니다. 아하. 지금 사진으로 보여드릴 바로 이 남성입니다. 자, 어떤 남성? 이 남성이에요? 네, 이 남성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가 이름을 제외한 몇몇 중요 정보를 공개하면서 제보를 요청하고 나섰습니다. 하하. 이 남성 일단 어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해 이렇게 공개 수배를 하게 된 건데 키 170cm에 몸무게 75kg, 넓은 이마와 긴 얼굴이 특징입니다. 32살이고요. 도주 당시 검은색 상아이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또 평소 후드티와 모자를 자주 착용하며 도주 당시에는 흰색 택시에 탑승해 도주한 것으로 추정되고 아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분들께서 아니 왜 이름은 안 알려줘? 왜냐하면 보세요. 이름은 일단 지금 필요하지 않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름을 아신다고 해서 가서 홍길동 씨죠 하고 잡는 그런 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라 저런 인상착의를 가진 남성을 보면 재빨리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게 급선무기 때문에 일단 저 남성의 인상착의를 상세하게 수배 전단, 공개 수배 전단을 통해서 알려드린 거예요. 그런데 허주연 변호사님,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람이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 남성 때문에 밤 늦게까지 일하던 선량한 시민이 살해를 당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젯밤 경찰에요.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다라는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방금 화면으로 보셨던 바로 그 남성이요. 어제 밤 11시쯤 이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에서 편의점 직원인 남성을 흉기로 찔러서 살해를 하고 도주를 한 건데요. 세상에. 이후 오후 11시 40분쯤 편의점에 들어온 다른 손님에 의해서 발견이 됐지만 안타깝게도 발견 당시에는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다고 합니다. 어머. 피해자는요, 계산대 앞쪽이 아니라 편의점 창고 앞 구석에서 쓰러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세상에. 이 남성이 그런 악마 같은 짓을 저지른 거예요. 지금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상태입니다.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그 편의점 안쪽 구석에 피를 흘린 채로 쓰러져 있었던 거죠. 사망된 상태에서 발견됐습니다. 피해자가 편의점하고 그게 멀지 않은 곳에 살고는 있는데 그게 알고 아는 사이인지 모르는 사이인지는 추후에 조사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 범행 당시에 뭐 편의점 안에서 뭔가 사건이 좀 있었나요? 그건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요. 그럼 갑자기 들어와서 그냥 살해를? 네, 그 근처라고 있어요. 구에서 뭐 훼손하고 도망갔다고 그래요. 일단 경찰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수정 교수님, 네. 범행, 즉 살해가 먼저 이루어지고 이후에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거의 뭐 1시간 사이에 훼손을 해서 이제 12시 2분 정도에 택시를 타고 도주를 한 상태인데요. 문제는 지금 이 사람이 흉기를 들고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서 강도를 하러 지금 편의점으로 들어갔잖아요. 근데 강도 사범 같은 경우에 전자발찌를 일반적으로는 차지 않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게 되는 강도 사범의 경우에는 재범이 너무너무 여러 번이라 상습범이라 도저히 전자발찌를 채우지 않으면 재범 억제가 되지 않는다 하여 결국은 전자감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사람을 물론 뭐 지금 저희가 이제 사진도 보여드리고 하지만 네.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니까 쉽게 접근을 하시면 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보시면 목격을 하시면 그냥 일단은 경찰에다 전화를 주시는 게 그게 훨씬 더 안전해 보인다. 뭐 가능하면 좀 접근을 안 한 상태에서 거리를 유지하면서 전화를 주시는 게 지금 필요해 보인다. 그러니까요. 네. 지금은 저 인상착의 남성을 보시면 정말 신고해 주시는 게 제일 필요한 순간이에요. 그런데 왜 이런 몹쓸 짓을 저지른 거? 왜 선량한 시민을 살해해요? 허주연 변호사님, 세상에. 지금 이 남성 붙잡힌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범행 동기가 밝혀진 상황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남성 전자발찌 착용한 이유가 이 과거의 반복적인 강도 행위 때문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편의점에서 이번에도 직원을 살해한 뒤에 바로 무슨 행동을 했냐면요. 계산대에 가서 계산대에 있던 현금을 챙겨서 달아났습니다. 사람이 할 짓이에요? 그래서 이걸 봐서는 금품을 노리고 이 시민을 살해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보세요. 이 사람이 허주연 변호사님 저 살인을 저질렀을 당시에도 그리고 이후 강도 행각을 벌였을 당시에도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다는 것은 이번 범행이 초범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거고 그렇다면 그 전에 과거에 저질렀던 범행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는 걸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굉장한 상습범입니다. 지금 이 사람 10대 때부터요. 강도질을 반복해서 어머. 수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리는. 그러니까 10대 이후부터는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세상에. 범죄 저지르고 처벌받고 이런 삶을 살아온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고 있어요. 네. 먼저 16살 때인 2007년에는요. 훔친 오토바이로 무면 운전을 해서 이 절도 등 혐의로 처음으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게 됐었습니다. 이후에도 이 특수 절도 같은 여러 범행을 저질러서 소년원에서 복역을 했는데 2011년에 임시로 이 소년원에서 퇴원을 했는데요. 한 달도 안 돼서 특수 강도와 특수 절도 등 무려 5건의 범행을 또 저지릅니다. 결국 징역 3년 6개월 선고를 받았고요. 이 징역을 다 복역하지는 않았습니다. 2014년 5월에 가석방이 됐는데요. 가석방된 지 불과 2달 만에 또다시 끔찍한 범행을 저지르는데 이천 부평구 한 중고명품 판매점에서 이 업주인 40대 여성의 복부를 흉기로 찌른 뒤에 세상에. 현금 80만 원이 든 지갑을 들고 도주한 그런 전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 범행 전력까지 들어보니까 지금 안진용 기자님, 이 남성 하루빨리 검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지금 도주하는 상황에서도 분명 흉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사건 인천 계양경찰서에서 불철주야 조사 중입니다. 현재 편의점 인근 CCTV 그리고 도주 경로를 파악하면서 이 남성을 쫓고 있습니다. 아하.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의 시민의식 그리고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게 나 오늘 어디 가다가 저 비슷한 사람 봤는데 왜냐하면 지금은요 혹시라도 비슷한 사람 보셨으면 그 신고자도 필요해. 왜? 지금은 가능성을 다 조사해서 이 사람 맞네 할 수 있는 거니까 최종민 교수님 그러면 비슷한 사람 봤다 어디로 신고를 해야 됩니까? 인천보호관찰소 서부지소로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 전화번호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화번호 꼭 메모하시고 비슷한 사람을 봤다고 생각되시면 전화하시면 어느 위치에서 봤다고 하면 CCTV로 추적이 가능하니까요. 032-718-1413 또는 010-7148-9159번이고요. 네. 그것도 어렵다. 국번 없이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아하. 032-718-1413 010-7148-9159 또는 네. 112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저 남성이요. 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게 놔두면 절대 안 됩니다. 앞서 저희가 말씀드렸죠. 지금 거리를 다니면서도 품에 흉기를 지니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위험한 사람입니다. 위험한 남성. 자, 악마예요. 사람을 죽였잖아요. 반드시 검거했다는 소식, 뉴스파이터가 끝나자마자 검거됐다는 소식 들려오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